어렸을 때 집에서 가지나물을 해주시면 잘 안 먹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지 특유의 식감과 맛이 좋아서 지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오이와 같이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세 가지와 국내 연구팀이 밝혀낸 가지의 항산화 성분을 가장 극대화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지 반찬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오늘의 주인공 가지는 폭신한 식감과 달큰한 맛으로 호불호가 크게 갈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꺼리는 사람이 상당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가지의 진한 보라색은 맛이 없어 보이게 해서 간혹 식욕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이에 밥도둑과 반대되는 신조어 밥경찰이라는 아쉬운 별명이 붙는 음식 재료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지가 가진 어마어마한 효능을 알게 된다면 가지에 대한 편견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가지는 보통 4월부터 8월까지를 제철로 보는데요. 찬성질을 가진 가지는 무더운 여름 몸에 열을 내려주는 데 좋은 제철 보양식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가지를 섭취하게 되면 이뇨작용이 활발해져 소변의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노폐물과 몸속 붓기를 배출해주는 데 효과적인데요. 이와 함께 식이섬유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염증과 세균,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가지를 자주 먹으면 피부가 예뻐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고유의 색깔에 따라 대표적인 영양소가 달라지는데요. 보라색을 띠는 채소나 과일은 폴리페놀계의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보라색의 가지 또한 블루베리나 적양배추처럼 나빠진 시력을 회복하며 암을 이기는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가지를 섭취해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지를 드실 때는 오이를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이 또한 가지처럼 여름의 제철이다 보니 한밥상에 오이와 가지가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 두 음식 재료를 함께 섭취하면 혈관 질환과 치매를 일으키고 건강에 큰 해를 입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앞서 가지는 찬 성분을 가지고 있어 뜨거운 여름날 보양식으로 제격이라고 알려드렸죠. 찬 성분의 가지는 몸속 과한 열을 해결해주고 염증 또한 가라앉혀주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가지를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먹게 된다면 체내를 차게 만들어 쉽게 배탈이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몸이 평균 체온보다 내려가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은 물론 심장으로 이동하는 혈류량도 급격하게 줄어 저혈압이나 뇌졸중, 치매 등과 같은 중증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가지를 과하게 먹지 않더라도 가지와 같이 찬 성질을 가진 오이를 함께 먹는다면 그 결과는 같겠죠. 따라서 가지를 섭취할 때는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몸이 찬 편이거나 임신한 상태라면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섭취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두 번째는 가지를 생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할 때 열 때문에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나 소실될 수 있어서 별다른 조리를 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이때 가지는 반드시 예외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간에는 가지를 생으로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같은 내용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가지에는 다른 채소와 달리 건강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생으로 섭취할 경우 가지의 독성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어 극심한 복통과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중독 현상까지 보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가지의 독성 성분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솔라닌 성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싹이 난 감자에서 발견되는 성분인데요. 이를 소량 섭취한다면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먹게 되면 중독을 일으켜 목이 가려운 등의 알레르기 반응부터 구토와 설사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현상을 식중독으로 오해할 수 있어 건강과 생명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중독이 심해지면 정신을 잃거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으며 피부가 눈에 띄게 창백해지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가지의 솔라닌 성분이 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따라서 가지의 다양한 효능을 살리면서 독성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가열해서 섭취하세요. 가지를 드실 때 피해야 하는 세 번째 요리는 가지 튀김입니다. 그 이유는 과육이 풍부하고 폭신폭신한 질감을 가진 가지의 특징 때문인데요. 가지를 기름에 조리하다 보면 금세 기름을 다 흡수해 계속해서 추가 조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가지를 요리할 때 기름을 과도하게 넣어 조리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가지의 풍부한 과육과 폭신폭신한 질감이 다른 채소에 비해 양념이나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가지를 고온의 기름에 튀겨서 섭취하게 된다면 기름을 한껏 머금은 가지를 먹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튀겨진 가지에 잔뜩 포함된 기름을 그대로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건강이 나빠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기름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먹는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로 몸속 염증은 물론 불필요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관에 많은 찌꺼기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는 결국 만성염증을 일으켜 각종 성인병은 물론 암과 치매에 걸리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심혈관 질환에도 치명적입니다. 또한 가지튀김은 열량이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아서 비만의 위험성도 큽니다. 건강하게 가지를 섭취하고 싶다면 가지튀김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연구 결과를 짧게 요약해 볼게요. 상명대 외식영양학과 교수팀은 가지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항산화 효과가 있는 클로로겐산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연구하였는데요. 100g의 가지를 끓이기,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기, 찌기에 세 가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요리한 후 가지 속 클로로겐산의 성분을 비교하였더니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생가지는 평균 클로로겐산 함량이 271mg 정도였는데요. 끓여 먹었을 때는 10분의 1 이상으로 감소한 25mg이었으며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는 6분 후 225mg, 10분 후에는 145mg, 14분 후에는 120mg까지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쪘을 땐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열을 가한 것이니 비슷한 결과일 것으로 여겨졌지만 예상과 전혀 달랐는데요. 가지를 9분 정도 쪘을 때 클로로겐산 성분 함량은 315mg, 12분 후에는 375mg, 17분 후에는 335mg으로 생가지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화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무조건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은 암 예방은 물론 이미 생긴 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수치도 크게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꼭 가지를 쪄서 섭취하세요. 여름의 보양식으로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가지. 그러나 제대로 알고 먹어야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가지의 올바른 섭취 방법 3줄 요약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찬 성분인 오이와 함께 먹으면 냉증을 유발하고 복통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으면 중독이 될 수 있고 튀김으로 먹으면 각종 성인병 위험이 높습니다. 항산화 효능과 노화 예방에 좋은 가지의 클로로겐산은 가지를 쪄서 먹어야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되신 내용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생각나는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공유하기를 눌러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세요.